안녕하세요. BJ 부자사업 메이킹 연구소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영상 촬영을 하기로 하고 시작하게 된데요. 세 가지 테마로 이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테마는 어떤 게 있냐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금주의 뉴스라고 해서 이달의 정책자금, 이번 달에 정책자금은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방송을 해드릴 거고, 이 두 번째로는 이 기업 컨설팅에 대한 트렌드, 요즘엔 어떤 컨설팅이 트렌드로 좀 많이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영업하는 영업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좀 더 윤택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영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이 전문위원으로서 어떤 걸 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그런 이 전문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관련돼서도 영업은 어떤 방향으로 갖고, 이런 목표를 갖고 어떻게 영업하면 좋은지, 그런 거를 이제 방송을 좀 만들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오늘은 그 주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 이제 코테라 전문위원 정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R&D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기업체에서 어떤 것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기술개발 이제 코테라 전문위원으로서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코테라에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R&D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지원 코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지원받도록 이제 코칭을 해주는 거지 대행을 해주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맞춤형 이제 자문 코칭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비법을 전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사항이나 뭔가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이것을 즉시 컨설팅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코테라 전문위원님들은 그런 거를 이제 기업체에 지원을 해서 선정받을 수 있도록 이제 컨설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R&D를 선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팅이 필요한데요. 그럼 어떤 세팅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는 그럼 어떤 세팅이 필요하냐? 기업체 컨디션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그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좀 갖춰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저희 쪽에서는 이제 몸짱 만들기 전략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몸짱 만들기 전략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특허, 이제 지식재산권의 확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 출원이든 등록이든 이제 5건 정도 이제 있으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갖춰야 될 사항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 이제 연구소도 갖춰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R&D 연구 지원, 개발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소는 필수적으로 인증이 돼 있어야 뭔가 개발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벤처 기업 확인이라고, 벤처 인증을 받으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과 안 받은 기업은 아무래도 둘이 비교했을 때 받은 기업을 선정을 하지 안 받은 기업을 선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처 기업 확인도 받아 놓으시면은 가산점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노비즈 인증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창업한 지 3년 이후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인증인데, 벤처 인증이랑 거의 이제 그 혜택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가산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수출 실적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포상이나 인증, 다른 인증들이 있으면 그것도 가산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NEP 인증, 이게 있으면 정말 큰 가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허 5개,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벤처나 이노비즈 인증이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이제 스타트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런 벤처나 이런 이노비즈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뭐 받을 수 있다라면 받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선정되는 이제 확률에서 좀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좀 갖추기 어렵다고 하면 특허와 이제 연구소는 갖추고 스타트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만약에 특허가 이제 출원이든 등록이든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를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데요.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 상단에다가 그 인적 요건에 맞춰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제가 한번 화면으로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해서 인적 요건을 맞춰서 인증을 진행하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고 이제 기업체에 대해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벤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벤처 인증은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받으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벤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벤처 투자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벤처 투자 유형은 기존에 있었던 사항에서 이제 좀 이제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 유형이 이제 8개가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엔젤 투자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 이제 투자자들도 이 요건이 된다면은 이제 투자 요건이 된다라면은 그 투자를 봐서 벤처 인증까지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벤처 투자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 유형인데요. 연구개발 유형은 이제 뭐 직전 4분기 이제 5천만 원 이상 매출액의 뭐 5에서 10% 정도 맞추고 한다면은 뭐 사업성 평가에서 우수 평가가 된다라면 벤처 인증이 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 유형으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도까지 됐었던 이제 보증대출 유형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쪽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받게 된다면은 뭐 5천만 원 이상 이제 지원을 받게 되거나 8천만 원 이상 지원을 받게 된다면 벤처 인증까지 같이 이제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건 폐지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혁신성장 유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평가되는 지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기술성과 이제 사업성을 평가해서 우수한 이런 요건이 갖춰진다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노비즈 인증이라고 있는데 이노비즈 인증 같은 경우는 창업한 지 3년 이상이 되고 이제 매출이 뭐 7억 이상 이제 그리고 직원이 뭐 7명 이상 그리고 연구 개발비 계상 비용이 이제 7% 이상이 넘어간다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제 저희 쪽 이제 코테라 전문위원 쪽에서 전문위원단에서 가장 이거를 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 필요하시면 저희 쪽 이제 코테라 쪽에서 요청을 해서 진행하신다면 손쉽게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노비즈 인증입니다. 그리고 뭐 수출 시점 확보는 수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뭐 포상가 인증 그리고 NEP 인증이 있다라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한 지 3년 이내 벤처 기업 확인을 인증을 받게 된다면 이제 세 가지 혜택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이제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 만약에 이제 부동산 취득을 했다 그럼 75%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재산세 감면이라는 것도 50%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벤처 인증 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제 4년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지원할 때 이 벤처 인증은 굉장한 큰 파워 있는 그런 컨설팅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세팅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 이제 전문 이 기관에서 어떤 거를 지원해 주냐라고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전문위원단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솔루션 위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문 클라우드로 운영하는 위원단이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R&D에 관련돼서 선정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체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담당자랑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받게끔 대행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받을 수 있게끔 코칭을 지원해 준다고 이거를 정확히 명시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뭐 저희 쪽에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은
확실한 코칭, 이런 멘토 역할, 이제 1차 년도부터 이제 굉장한 이 선정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코칭 트레이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막 이렇게 지원받고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코칭, 이 멘토 역할로 1차 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업 코칭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1차 년도에 만약에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2차 년도부터는 단독 진행 가능하도록 이제 코칭을 지원을 계속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안으로 이제 선수를 만들어 드리도록 이제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기업체가 이제 선수가 되는 거죠. 저희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R&D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이제 그 1차 선정이 되기 위해선 이제 사업 계획서, 이 독보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 계획서는 저희 쪽 이제 코테라 쪽에서 이제 작성을 이제 코칭을 해주면은 이 독보적으로 이제 선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 계획서인데, 그거를 저희 쪽 이제 위원, 이제 솔루션 위원단이 굉장히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탈락한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쪽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선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 뭐 1년에 이제 수행하는 과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때마다 사업 계획서를 이제 계속 작성하고 만들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제 3-4개 이상의 이제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는 비용만 해도 그 한 개당 실제 비용으로 측정한다면 2천만 원에 상당하는 뭐 사업 계획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업들에게는 그런 사업 계획서가 한번 완성이 됨으로써 이제 향후에 R&D라든지 정부 지원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 지원할 때 굉장히 용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쪽에서 이제 가장 잘하는 시스템 중 하나가 이제 사업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R&D를 지원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거의 보통 이제 한 번, 두 번 신청하고 진행하다가 거의 세 번째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제 보완하다가 이제 선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R&D 지원 선정이 단적인 결과의 사업이 아니고 향후 이제 자체적인 R&D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 코칭을 통해서 매년 만들어가는 게 개요라고 보시면 돼요. 단 이 기업 컨디션이 이 R&D 지원 선정은 이 단적으로 결과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향후 이제 자체적으로 R&D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 코칭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매년 이제 기업체에서는 이런 코칭을 한번 받음으로써 스스로 이제 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트레이닝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 기업 컨디션이 협회가 이제 매우 이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이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이템이 어떤지, 이 아이템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선정을 받을 수 있는지 매우 이제 까다로운 이제 검수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보통 이 검수 절차에서 뭐 진행하기도 전부터 이제 탈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협회는 그런 거를 이제 까다롭게 보는 이유는 무조건 거의 99% 이상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저희는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이템 검증부터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 몇 가지 또 점검하는 게 또 존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까다로운 검수 절차에 필터링이 이제 될 경우, 이제 만약에 괜찮다라는 게 확인되면 한 번에 선정되고 한 번에 이게 100%까지 될 수는 없지만 거의 이제 한두 번 하다가 보면은 이제 100%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떨어진다면 이제 이거는 저희 쪽 전문위원단의 문제가 아닌 대표님이 이제 PT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탈락이냐 선정이냐 되는 그런 기준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양궁으로 따지면은 이 관역 연습을 할 때 계속 쏘다 보면은 이 처음에는 이 옆에 주변을 맞추게 되는데 계속 쏘다 보면은 점점 가운데 딱 들어맞을 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R&D 지원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신청해서 안 됐다고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신청을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 딱 들어맞을 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선정받고 지원 받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체, 사업장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제 선별하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그 대표님 이제 사업장이 물에 빠져 있는지, 왜냐면 물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다면 뭐 내가 잘해서 뭐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칭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해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잘 안 움직이고 뭔가 수동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힘이 빠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 물에 빠지면 구조하다 보면은 뭔가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막 자기도 살고 싶어서 옆에 막 주변에 가게 되면 같이 막 빨려 들어가서 빠져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같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빠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래 방식은 있고 저희 쪽에서 해답, 지도하는 대로만 이제 코칭하는 대로만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꼭 명시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포기 안 할 거라는 거를 약속을 받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국내 경쟁사 그리고 해외 경쟁사,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과연 이 아이템이 이제 개발하고 출시가 된다면 이 시장에서 이제 뭐 이게 확실히 판매가 되고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네 번째고, 그 다섯 번째로는 이제 대표님,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대표님의 직원이 직접 다 이런 걸 나서서 다 사업 계획서도 만들고 다 이렇게 도와가지고 다 할 수 있는지, 직원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막 이 전문위원이 거기에 부속돼서 직접 막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핸들링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선정되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이 대표가 잘해야 선정되는 거지 전문위원이 잘해서 뭐 선정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한번 다섯 번째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사항 중에 이제 필터링을 좀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대표님이 이제 본인이 발표하겠다는 이제 PT 그 발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직원을 시키게 되면 굳이 직원이 발표해서 선정을 받아봐도 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충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본인이 발표하겠다는 그런 PT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직원을 PT를 시키게 된다면 5억 지원을 받을 거를 이제 직원을 시켜서 하는 회사는 뭐 직원한테 확실하게 리베이트를 준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거의 그런 대표님은 없으세요. 5억 지원 받는다고 해서 직원한테 1억 준다?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굳이 선정이 되던 말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직접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직원이 그런 걸 맡아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경우 힘없이 발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99% 탈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발표를 할 때 대표가 이제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메가리가 좀 빠져있고 그러면 이제 선정해서 심사위원들이 이제 속아내는 데서 거기서 이제 탈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욕이 굉장히 넘쳐야 돼요. 막 진짜 하겠다. 내가 이것만 지원해주면 정말 이렇게 개발해서 우리 이제 산업 발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굉장히 널리 번창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독고 노인까지 도와주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국익도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돼야 돼요. 네 번째로 이제 또 바지 사장은 또 안 돼요. 이제 진짜 대표가 아니면은 아무래도 뭔가 이 기술에 대한 내용이 집합적으로 이제 PT를 하다가도 뭔가 진짜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놓치고 뭔가 어설프고 빠지고 설득이 안 되고 뭐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대표가 진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아까 전에 은연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정중한 고요한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PT 실수로 이제 대표가 떨어지는 경우는 위에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포함됐기 때문에 떨어진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뭐 이렇게 저희 쪽에서 좀 지원을 해서 코칭 사업을 지원하다가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극히 낮지만은 이 PT 발표 실수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그 떨어졌을 때 뭐가 부족했는지 그것만 체크해서 보완해서 다시 진행한다면 이제 선정이 거의 굉장히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0%까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 그 가장 이제 좀 경쟁률이 높은 이제 지원 사업 중 하나, 디딤돌 과제에서도 이제 7년 미만의 이제 사업장에서 1억 5천 정도 이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한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4차 산업이 될 수가 있고 전기차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뉴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속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은 뭔가 그거에 관련돼서 아이템을 맞춰가지고 첨부해서 이제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가 아이디어만 있다 이러면은 진행이 불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아이디어만 있이는 지원하기는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이디어만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건물 집안에 공사는 돼야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건물을 만약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될 경우 이제 밑에부터 이제 건물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근데 기초적인 이런 부자재부터 뭔가 건설이 시행되지 않고 먼저 건물부터 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선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확인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런 거를 좀 확인할 때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경쟁 업체가 어디고 그것보다 뛰어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국내 경쟁사나 이제 해외 경쟁사 이런 게 술술 나와야 돼요. 대표님께서 그런 포인트가 술술 나와야 이제 선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차별성인데 보다 더 다른 타 제품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포인트가 술술 나와야 돼요. 우리 제품은 이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보다 이런 게 굉장히 월등히 앞서고 우월하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완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완성이 이미 다 돼 있고 다 나와 있어요. CF도 나와 있고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한 70% 이하 정도, 그 정도의 완성도가 된 제품이라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제 주력 품목이 어떤 거고 업그레이드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완성 제품이 아니라는 게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완성됐다면 그거는 지원이 불가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품이 만약에 완성될 경우 이제 주요 수요처가 어떻게 되는지 술술 나와야 돼요. 그런 게 주요 수요처가 없이 개발을 한다? 시장이 없는데 개발해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요 수요처도 같이 줄줄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링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개발이 기존보다 업그레이드 이제 그런 거만 해서는 이 통과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표님에게 우리가 R&D 지원 코칭 사업을 지원하기 전에 이걸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어떤 걸 체크해 보셔야 되냐면 돈이라면 다 된다는 그런 대표, 돈 주니까 알아서 해줘 이런 건 바로 아웃, 나가리라는 거예요. 전혀 저희 이제 코테라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대표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키를 완전히 안 맡기는 대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오픈을 다 안 해, 이런 대표들이 있죠. 뭔가 막 숨기는 것 같고 내가 자기 기술을 왜 알려줘야 되지, 이런 대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리 운전을 불렀는데 뒷좌석에서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를 안 맡기고 그냥 뭐 사업을 진행해서 선정받게 해달라,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막 성격이 있는 대표들, 호랑이같이 불같은 성격, 막 쾅쾅하는 성격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절대 안 돼요. 뭐 하면 안 해 막 이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표들도 제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회사에 본인이 그 기술을 몰라, 그런 대표들이 실제로 있어요. 뭐 그냥 뭐 너무 단순한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뭐 했다가 사업체를 차렸다든지, 그런 거. 뭐 자기 이제 회사의 기술도 모르는 대표는 이제 뭐 사기꾼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은 이제 특허 이런 게 꼭 준비가 돼야 되고, 이제 기존 플러스 가산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대표 참여 여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그쪽에서 이제 주문부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서 승인을 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산자부에서는 이 기업의 이제 대리나 과장을 만나지 않죠. 대표를 만나죠. 그래서 대표를 만나서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산자부 소속이 되는 이 유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표들에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이제 서류가 실제로 승인이 되고 진행하게 되면 이런 서류들을 다 캡처해가지고 산자부 쪽에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대표랑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는 이제 이런 서류나 이런 거를 지원 가능하도록 이 대표만 참여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멘토와 멘티 뭐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멘티 기업, 멘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신용 등급이 한 4등급 이상은 돼야 되고, 이 CCRS 이제 평가 기준이 700점 이상 나와야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 등급은 이제 B0 정도는 되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연구 전담부서, 연구소 이거 세팅은 기본적으로 돼 있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랑 이야기가 잘 돼서 저희 쪽에서 코칭 지원 사업이 진행하게 될 경우 저희 쪽에서 이제 역량이나 이런 서류 각종 컨디션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가능한지 가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필터링 없이 억지로 이제 되겠지라는 생각은 전혀 이제 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쪽 협회에서는 무조건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 쪽 협회에서 먼저 이제 패스가 된다면 거의 선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쪽은 이제 시스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문 위원단으로 이제 솔루션 위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집단 지식 클라우드로 이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 전문 위원님들이 진행하실 때 본인이 똑똑해서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 위원들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대표님의 이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세일즈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지원하게 되면 이제 멘티, 멘토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서비스를 해주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설득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업 공고 안에 이제 안내문 안에 이제 해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참고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제 R&D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저희 쪽 전문위원단에선 어떤 거를 좀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시면서 향후에 어떻게 내가 기업에 도움을 줘서 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물론 대표님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문위원님도 잘 돼야겠죠. 그래서 서로 같이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설턴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J 부자사업연구소였습니다.